자, 이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 결정나무 혹은 의사결정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분류 방법이고요. 역시 기계학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말단 노드에 어떤 디시전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 나가겠죠. 디시전 트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디시전 트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사실은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에서 결정 내리는 것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그 어떤 신텍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결정나무, 디시전 트리 혹은 의사결정나무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사결정 지식을 트리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 네모 박스가 있고요. 여기 녹색으로 된 네모 박스가 있고 노란색으로 된 네모 박스가 있죠.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맨 말단 노드는 이것이 결정사항입니다. 어떤 부류 클래스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대표값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노드들은 대부분 비교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룩이라고 하면 속성인데 속성 값들이 뭐 sun이라든가 overcast 혹은 rain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humidity의 그 속성 값은 high나 mild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런 데이터 있다고 합시다. 이 데이터는 무엇인가 하면 날씨나 온도나 습도나 바람에 따라서 테니스를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사항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한 보름치의 결정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테니스를 나갈지 말지를 자,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네 가지 속성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나무 트리를 만들면 그때부터는 매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결정나무, 디시전,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기 4개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웃룩과 템퍼리처와 휴미더티와 윈드가 있죠. 그러면 맨 먼저 고려해야 되는 속성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아웃룩이라고 해놨습니다. 아웃룩이기 때문에 속성값이 sun이나 overcast, rain 셋 중에 셋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만약에 템퍼리처럼 어떨까요? 아니면 휴미더티면 어떨까요? 아마 이것이 트리가 영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결정나무를 만들 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주어진 그룹 내에서 제일 먼저 혹은 그 당시에 고려해야 할 속성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정나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웃룩 만약에 날씨가 써니하면 휴미더티로 가는 것이고요. 휴미더티를 고려하는 것이고요. 휴미더티가 마일드하다면 우리가 테니스를 치러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습도가 높다고 하면 테니스를 치러 나가지 않습니다. 맑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버캐스트하다는 것은 흐리다는 얘기겠죠. 흐리면 무조건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테니스를 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경우라면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한 또 이렇게 테니스를 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부터 어떤 뭐 sun이나 한이나 핫이나 마일드나 윈 각각의 속성에 대한 속성값이 정해지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나무를 이용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 개의 속성을 봤죠. 자, 아웃룩이나 그리고 휴미더티와
윈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템퍼리처까지 고려할 수 있겠죠? 템퍼리처를 고려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좀 더 복잡해지고요. 물론 템퍼리처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웃룩이 나오고 그 대신 이 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윈드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아웃룩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비교되죠? 그래서 다른 가지에서는 아웃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만 만약에 템퍼리처가 하신 경우에라면 윈드를 고려한 다음에 아웃룩을 맨 마지막에 고려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 수 있고요. 이제 어떻게 그 의사결정 트리를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의 러닝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자, 제일 처음에 어떤 데이터가 주어질 겁니다. 이것이 데이터의 셋이라고 가정을 하겠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 자,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떠한 속성들이 있고 여러 개의 속성이 있고 속성 값이 있죠. 이를테면 아웃룩은 sunny가 있고 overcast가 있고 혹은 rain이 있습니다. temperature는 현재는 hot과 mild, cool만 남아있네요. 자, 이렇게 속성과 속성 값들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하나도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뭘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 분할 속성을 결정해야 됩니다. 분할 속성 이것은 A라고 하겠습니다. 분할 속성 혹은 속성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속성이 정해졌으면 뭐 템퍼리처나 아웃룩이나 휴미더티나 윈도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웃룩을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하죠? 이 속성이 있을 텐데 속성 값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sun이라든가 overcast라든가 rain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다시 클래스를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것에 따라 새로운 집합들이 생기겠죠. 이런 새로운 집합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뭘 결정하는가 하면 자, 분할 속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려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제 나머지 속성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아웃룩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게 휴미더티나 윈드나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템퍼리처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자, 분할 속성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분할 속성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자, 이 그룹에서 혹은 이 그룹에서 고릅니다. 자,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디시전 트리 러닝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분할 속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주어진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자, 그럼 이 클래스 내에서 어떠한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분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분할 속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할한 결과, 여기 결과 이 타이퍼네요. 분할한 결과가 가능하면 동질인 것으로 만드는 속성을 선택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클래스 내에서 어떤 속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어떠한 원소들이 가능하면 동질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러닝 알고리즘을 만들 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러닝의 목표에 여기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의 목표는 자, 순도가 증가하게끔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패턴을 여기 이 그림에서 자, 여기에서 뭐 네모가 있고요. 세모가 있고 또 이렇게 대각선이 있고 또 버티컬 라인이 있고 혹은 호리존탈 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여기 대각선이나 아니면 호리존탈이나 버티컬 라인은 패턴이라고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이 패턴으로 이것을 나눴을 때 어느 정도 같은 것, 어느 정도의 비슷한 것끼리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도 나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눠질 때 결과적으로는 맨 말단 노드에는 정말 같은 것끼리만 모여 있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것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한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룹 내에서 그 분할 속성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뭐가 증가해야 되는가 하면 순도, 다시 말해서 같은 것끼리 모여있는 그런 어떤 순도가 증가해야 되고요. 불순도, 다시 말해서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은 줄어야 됩니다. 혹은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시전 트리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순도는 증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도,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은 점점 주는 것이 우리가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도를 증가시키는 것, 불순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인데요. 순도를 증가시키고 불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질인 정도 측정 가능 척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임퓨리티가 얼마만큼 높으냐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두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그룹 내에서 우리가 별이 있고요. 네모가 똑같은 비율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그룹 내에서 퓨어리티는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은 거의 반반 섞여 있으니까요. 균일하게 서로 다른 것끼리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퓨어리티는 낮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퓨어리티, 다시 말해서 불순도는 매우 높다고 해야 됩니다. 불순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부류가 고르게 섞여 있다면 이 엔트로피는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부류가 똑같은 비율로, 여기 있으면 0.5죠. 여기 0.5인데 0.5에서 자, 엔트로피는 얼마나고요? 1이 되는 것이죠.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식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PS이고 로그 2의 PS인데 이 PS는 자,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이 그림에서 별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리고 네모는 역시 2분의 1입니다. 별도 2분의 1이고 네모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 어떻죠? 자, i는 마이너스 자 2분의 1에 얼마죠? 로그 2의 2분의 1이 되네요. 자, 두 개니까 사실은 여기 필요 없죠?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로를 칠게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게 하는 것이고 다시 2분의 1, 네모에 대해서 2분의 1, 로그의 2에 2분의 1이면 자, 로그 2분의 1은 얼마죠?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여러분 계산 신기를 두드려 보시면 압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이어서 두 개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고 자, 바깥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1이 되는 거죠. 자, 엔트로피는 뭐의 기준인가 하면 얼마만큼 불순물이 잘 고르게 섞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것, 또 어떤 임퓨리티에 척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 러닝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ID3고요. 여기에서 ID3는 기본적으로 정보이득을 계산합니다.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정보이득을 계산하는데 어떠한 속성에 대해서 이를테면 앞에서 우리가 뭐 템퍼레이처라든가 아웃럭이라든가 휴미디티가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정보이득을 계산한 다음에 정보이득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정보이득이 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매우 순도가 낮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불순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도가 높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나누자는 것이죠. 그러면 불순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엔트로피는 이미 공부를 했었고요. 우리가 가중평균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속성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특정 속성으로 분할한 후에 각 부분집합의 정보량의 가중평균이라는 것이죠. 엔트로피의 가중평균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 식과 같습니다. 어떠한 속성에 대해서, 이것이 속성이겠죠. 그래서 전체 모집단분의 속성의 비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속성 중에서 우리가 좀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에서 보시면 우선 속성이 뭐가 있는가 하면 패턴과 아웃라인과 낫이 있고요. 부류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것은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입니다. 제일 처음 주어지는 데이터는 오른쪽과 같고요. 지금 표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에는 지금 수직, 버티칼이 있겠고 대각선, 다이아고널이 있겠고요. 수평, 허리젠탈이 있습니다. 또 아웃라인에는 여기 어떤 건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점선과 실선으로 되어 있고, 낫은 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점의 유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디시전 트리를 만든 다음에 패턴이 무엇이고 아웃라인이 무엇이고 낫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입력받으면 이것이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를 구분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주어진 데이터에서 제일 처음 오게 되는 탑 노드에 있는 분할 속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이죠.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정보 이득이 되는데요. 정보 이득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중평균을 우선 구한 다음에 엔트로피에서 가중평균을 빼면 그것이 정보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이득이 클수록 우수한 분할 속성인데, 사실 우수하다는 말은 임퓨리티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임퓨리티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면 최소한 높아지지는 않고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러닝 example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면, 우선 앞에 여기에서 이 테이블에서 사각형의 수는 9개고요. 그리고 삼각형은 5개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각형과 삼각형을 분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류별 확률은 P의 네모와 P의 세모를 계산해 보면 14분의 9 그리고 14분의 5가 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우리가 앞에서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4분의 9 로그 2의 14분의 9 마이너스 14분의 5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14분의 5는 0.94 단위는 비츠입니다. 엔트로피의 단위는 비츠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이득의 맨 처음 텀인 이 엔트로피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속성에 대해서, 아까 속성이 뭐뭐 있었죠? 제일 처음에 패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다시 있었나요? 이 세 개에 대한 가중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가중평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과 아웃라인과 닷에 대한 가중평균, i의 less를 구하는데요.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뭐가 들어가죠? 패턴이나 아니면 아웃라인이나 다시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 넣어서 일단은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요.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정보이득이죠. 정보이득이고요. 정보이득은 자, 엔트로피에다가 자, 어떠한 속성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건데, 가중평균이라 함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어떠한 속성값의 엔트로피의 합입니다. 속성값, 이를테면은 패턴에서는 어떤 속성이 있었는가 하면 horizontal, 그리고 diagonal, 그리고 vertical이 있었죠. 그것들의 각각의 엔트로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죠? 그러한 속성값들의 전체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속성값의 엔트로피, 그리고 속성값의 비율입니다. 자, IV라고 되어 있는 속성값의 엔트로피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죠. 엔트로피를 구하는 식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O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여기 보면 O는 horizontal line,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E는 뭐죠? 자, 삼각형, 그리고 다른 걸로 쓸게요. 그리고 여기 5는 뭐죠? vertical, 그리고 3은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엔트로피 구하는 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또 다이아고널도 마찬가지요. 4는 이렇게 다이아고널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제로는 뭐죠? 이것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다이아고널, 네모. 똑같습니다. 버티칼의 삼각형, 버티칼의 네모. 그래서 각각의 속성 값의 엔트로피를 구해서 뭐에 곱하는가 하면은 그 속성 값의 전체 비율. 그래서 지금 요 14는 뭐죠? 전체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5는 자, 이것이 horizontal, 그리고 orthogonal, diagonal, 그리고 이것은 vertic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속성값의 가중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얼마였는가 하면 이 식에 의해서 0.94비치였죠.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한, 특정 속성에 대한 가중평균을 구했더니 이만큼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떠한 패턴이라는 속성에 대한 정보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이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가장 큰 값을 분류 속성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정보이득 이외로 또 정보이득 비를 이용해서 분류 속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이득 비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어떤 속성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익을 받도록 정보이득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뭘로 나눠주는가 하면, 자, 여기 어떠한 패턴의 엔트로피로 자,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정보이득을 나눠줍니다. 자, 어떤 패턴에 대한, 어떠한 속성에 대한 엔트로피는 어떤 아이디어인가 하면은 속성 A에 대해서 속성값을 불이인 것처럼 간주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성값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앞에서 패턴이라는 속성은 어떤 속성값을 갖는가 하면, 자, 버티칼과 그리고 다이아고널과 그리고 여기 허리젠탈이 있죠. 허리젠탈과 다이아고널과 그리고 또 버티칼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이득 B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패턴에 대한 어떤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네모와 세모, 전체 모집합의 개수에서 horizontal, vertical, diagonal을 모두 엔트로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1.58이 엔트로피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자, 요 식에 집어넣어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위는 정보 이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패턴에 대한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이득 B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이득과 그리고 정보이득 B를 모두 구해보면 패턴은 속성이 3개이고 아웃라인은 2개이고 닷은 2개인데 정보이득의 B를 비교해보면 자 패턴이 제일 크죠. 또 정보이득 B를 보면 약간 좀 줄긴 줄죠. 많이 줄죠. 대신 이제 아웃라인은 정보이득 B나 정보이득이나 정보이득 B나 똑같습니다. 닷은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정보이득에서나 정보이득 B에서나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그룹, 가장 큰 그룹을 나눌 때에는 패턴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은 자, 이 그림이었나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그룹에서 패턴과 아웃라인과 그리고 닷의 정보 이득이라든가 정보 이득 B를 구해서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했죠. 패턴이었죠. 그래서 패턴을 우선 첫 번째 그룹에서의 분류 속성으로 결정을 하고 속성 값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는 패턴으로 분류를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웃라인이나 아니면 닷으로 정보 이득이라든가 정보 이득의 B를 구해서 어느 것이 더 높은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그룹 내에서의 분류 속성을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이득 B 이외로 또 우리가 진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진위지수. 자, 진위지수를 이용한 어떤 분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 집합에 대한 진위값은 예를 들어 ij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i의 비율과 그리고 j의 비율이 있는데 각각의 집합에 대해 서로 다른 것들을 모두 이렇게 페어로 묶어서 곱을 한 다음에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 그룹에서는 지금 14분의 9는 자, 네모의 비율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삼각형은 14분의 5는 삼각형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그룹에 대한 진위지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를 구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속성에 대한 진위지수를 구해야 됩니다. 속성에 대한 진위지수의 가중 평균을 구해서 자, 우리가 원래의 진위지수에서 진위값에서 어떤 속성에 대한 진위지수 값의 가중 평균을 빼면 자, 어떤 패턴에 대한 진위지수의 이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속성에 대한 진위지수 값의 가중 평균은 자, 그 속성의 값의 비율, 전체 비율에 특히 뭐 i와 j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진위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구했죠. 자, 전체 14분의 9는 뭐죠? 9는 지금 네모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5는 세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위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떤 패턴에 대한, 여기서는 패턴입니다. 어떠한 그 속성에 대한 진위 지수의 가중 평균을 구하면요. 가중 평균을 구하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속성값에 대한 전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속성값에 대한 어떠한 그 진위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전체분의 자 horizontal line 그리고 horizontal에서 어떤 네모의 비율, horizontal에서 세모의 비율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horizontal에 대한 진위지수를 구하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버티칼에 대해서 그리고 버티칼에 대해서 자, 네모와 버티칼에 대해서 세모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다이아고널이죠. 그래서 다이아고널 분의 네모와 다이아고널 분의 세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패턴에 대한
진위지수 가중치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위지수 0.23에서 자 0.17을 빼주면 0.058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패턴에 대한 진위의 어떠한 개인 이득이 되는 거, 진위 이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 진위 이득을 구해봤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정보 이득과 정보 이득의 비도 앞에서 우리가 구했고요. 다 따져보면은 지금 패턴이 정보이득 면에서나 정보이득 비의 면에서나 아니면 진이득에서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자 전체 그룹에 대한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분류 속성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이득 비, 진이득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룹에 대한 분류 속성을 구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범주형 속성값을 갖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D3, ID3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결정 트리를 만들어 봤죠. 학습을 해 봤죠. 그래서 그 예가 뭐 플레이 테니스라든가 삼각형, 사각형 문제였습니다. 이 외로 어떤 수치형 속성값을 갖는 데이터를 위해서 결정 트리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뭐 4.5 알고리즘, C4.5나 5.0 알고리즘, 카타 알고리즘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회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자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마지막 요 결정값이 대표값이 뭐였는가 하면 삼각형이나 어떤 네모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값을 가지고 결정 트리를 만들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단 노드에는 대표값이 어떤 수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리그레이션 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턴이 허리젠탈이고 그리고 다시 놓으면 4.7로 회귀되는 것이고요. 또 다이아고널이고 다이아고널이 무조건 4.5로 회귀가 되는 것이네요. 이런 식으로 말단 노드가 어떠한 회귀 값으로 결정지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결정 트리를 위한 회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귀를 위한 결정 트리 역시 우리가 분할 속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귀 값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numerical valu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 편차를 이용합니다. 특히 표준 편차 축소라고 여기서는 SDR을 얘기하는데요. 자, SDR을 최대로 하는 속성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DR은 표준 편차 빼기 어떠한 그 속성을 기준으로 한 분할 후의 부분집합의 표준 편차의 가중평균을 우리가 빼서 SDR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속성에 대해서 SD-SDA를 구해서 두 개를 빼면 우리가 SDRA를 구하는데 표준 편차는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 많이 구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SDA를 구해보면 SDA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앞서 공부한 패턴에서는요 3개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그 주어진 값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의 수평의 어떤 에어리어의 표준 편차, 그리고 수직의 표준 편차, 그리고 대각선의 표준 편차를 모두 구한 다음에 각각을 뭐로 곱하면 되는가 하면 비율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14분의 5는 자 수평의 전체 비율, 그리고 14분의 5는 다시 버티컬의 그 전체의 비율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이아고널 대각선의 전체 비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편차에다가 전체 각각의 비율을 곱해서 모두 더해주면 우리는 어떠한 속성에 대한 가중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표준 편차에서 지금 우리가 구한 가중 평균을 빼면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분류 속성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결정나무를 통한 분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클래스를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엔트로피라는 걸 구했죠. 엔트로피는 뭐였죠? 이것이 얼마만큼 여러 패턴들로 잘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류라는 것은 무엇이죠?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엔트로피를 계속 낮추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0이 되게 하면 이것은 한 클래스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정나무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엔트로피, 이 그 불확실성을 계속 낮추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분류, 클래스를 위해서는 정보이득이라든가 정보이득 B를 이용했고요. 혹은 진위이득을 통해서 어떠한 분류 속성을 구할 수 있겠고요. 또 선형 회귀를 위해서도 우리가 결정나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습을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